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이란이 어제는 민간의 인도 선박과 또 다른 한 척을 향해 발포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피격된 다른 한 척이 프랑스 선박이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협상의 최대 쟁점인 핵에 대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 상황 알아보고 이어서 MBC가 입수한 현지에 긴박했던 무전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닫힌 호르무즈 해협. 이란 혁명수비대는 재봉쇄 이유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재차 강조하며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محاصره رو رها نکنند حتما تردد در تنگه محدود خواهد شد محدودیت روش خواهد اومد.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자체 선전 매체인 세파뉴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접근 시도도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고 해당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간 18일 영국 해사무역기구엔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한 척과 오만 북동부 해상에 있던 컨테이너선 한 척이 피격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Sepa Navy, this is Motoranga Sanmar Herald. You gave me clearance to go. My name second on your list. Firing now. Let me turn back. 이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인도로 가려다 혁명수비대에 의해 서쪽으로 돌아가던 중 피격당했는데 이 중 한 척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프랑스 선사가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4척과 유조선 9척 등도 페르시아만에서 출항했다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돌아갔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그중 컨테이너선 한 척은 피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오늘 한 행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 포기 압박을 두고 도대체 그가 누구라고 한 나라로부터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가라며 우리는 피해 굶주린 잔인한 적에 맞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휴전 종료를 이틀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와 이란의 강경 입장이 불거지면서 미 이란 종전 협상의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향해 발포하던 당시 현장에서 오고 간 무전의 음성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무전엔 피격된 프랑스 선박에서 3차례에 걸쳐 다급하게 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는데요. 이 무전을 들은 우리 선박들은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 인근의 모든 배가 듣는 공용 무전망에 다급한 구조 요청이 울려 퍼졌습니다. We run in Sepa Navy. This is CMA Everglades. Please ask the speedboat to stop shooting at us. 15초가량의 무전에서 쏘지 말아달라는 요청만 3차례 나왔습니다. Ask your speedboat not to shoot at us. 프랑스 국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글레이드호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의 무차별 총격에 공격 중지를 호소한 겁니다. 인근에서 무전을 들은 우리 국적 선박들은 황급히 안전한 곳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MBC 취재진과 메신저로 연락이 닿은 우리 측 선원은 해협에서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피항해 숨을 죽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열리지만 양측의 말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개방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가 다시 폐쇄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젯밤 늦게부터 이란 측의 강압적인 경고 방송이 다시 거세졌다며 우리 배 26척이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그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어떤지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어제 한때 일부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여전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곳 호르무즈 해협 근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해안은 긴장감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맨눈으로도 선박 몇 척이 오전부터 바다에 멈춰서 있는 모습이 실제 보입니다. 어제 이란이 재봉쇄 방침을 밝힌 데다 실제 민간 선박을 향해 발포를 하자 이곳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2천여 척 대부분은 해협 안쪽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란군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보츠와나와 앙골라 선적 유조선 2척에 대해 경고를 보내 되돌려 보냈다고 이란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과시하듯 유조선과 상선 수십 척이 해협에 덩그러니 멈춰서 있는 영상을 이란 국영 TV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을 수 있다는 위협을 제기했습니다. 네, 해협 바깥을 봉쇄하고 있는 미국이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공해상에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납포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미국이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포함한 이란 연계 선박들을 공해상에서 납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 원이 같은 돈이 되는 품목을 불법적으로 운송하는 선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미국이 이런 그림자 선단을 포함해 무기 운반선 등 이란 선박을 곧 공해상에서 납포할 거라는 보도입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이란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분노 작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당초 이란이 해협 봉쇄를 풀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미국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하자 이란은 다시 재봉쇄, 미국은 선단 납포로 양쪽이 치고받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도 휴전이 파기될 경우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휴전 시한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감도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큰 소리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표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전 공개 행사 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다고 자신했는데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곧바로 참모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에 의료 관련 행정명령식에 참석해 종전 협상이 순조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해협 재봉쇄는 꼼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It's working out very well. They got a little cute as they have been doing for 47 years. 이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협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They have no leaders, they have no nothing, and they can't blackmail us. 평소와 달리 행정명령 관련이 아니면 질문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 직후 핵심 참모들이 백악관에 긴급 호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We spotted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as well as CIA Director John Ratcliffe, and then Vice President J.D. Vance's motorcade was here. 해협 재봉쇄 등 변수들을 논의하기 위해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건데 부통령과 국무, 국방, 재무장관은 물론 비서실장, CIA 국장, 합참의장, 위트코프 특사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상과 전투 재개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정보를 받을 거라고 예고했던 만큼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내에 합의할 거라던 장담과 달리 실제로는 2차 협상을 준비한다는 것 외엔 아직 손에 잡히는 게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휴전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는 21일 종료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오후엔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으로 향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당초 내일 미국과 이란이 고위급 2차 회담을 열 거라는 전망이 많았죠. 1차 회담이 열렸던 파키스탄에선 2차 회담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됐는데요. 양측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회담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가 여전한 걸로 보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현지 시간 19일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협상에 진전은 있지만 최종 합의와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쟁점들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핵 포기와 우라늄 농축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해외로 반출해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반출 불가로 맞서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쟁점입니다. 미국은 전쟁 전과 같은 전면 개방과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통행료 징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협상에서는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후 복구 비용 마련이 절실한 이란은 원유 수출에 걸린 제재를 풀어달라거나 해외에 동결된 원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풀어달라는 카드를 내밀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호르무즈 재봉쇄로 격돌한 것도 2차 회담을 앞둔 협상 전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야지만 아무래도 명분과 체면에 서기 때문에 협상을 깨기보다는 자국에보다 유리한 협상 결과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다만 이란 외무부 차관은 미국이 모든 걸 다 얻어내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어 회담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회담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결국 양측을 오가고 있는 파키스탄의 중재 결과에 따라 회담이 열릴지 또는 실무급으로 격화될지 등이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파키스탄 법무장관은 일단 2차 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현지 매체에 밝혔습니다.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시내 곳곳에 경비벽이 설치되는 등 이슬람마바드 전체를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의 강력한 보안 조치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몰아낸 4.19 혁명 66주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4.19 정신이 내란을 막아낸 뿌리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 곧바로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베트남 순방 출국을 2시간 정도 앞둔 바쁜 일정에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4.19 혁명 66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세계사에 남을 민주혁명이고 경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4.19 정신이 내란을 막아낸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을 거쳐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 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민주투사를 기억하고 지원해야 할 이유라고 설명한 이 대통령. 그러면서 불평등과 빈곤을 틈타 반민주 독재 세력이 기승을 부린다며 민생을 더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곧바로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에 오른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에 이어 내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조선 해양, 인공지능, 방산 분야 등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도발은 11일 만으로 미사일은 140km를 날아간 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곳은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여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여부를 군 당국이 분석하고 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중을 앞둔 무력 시위라는 분석과 함께 집속탄 등 신무기 개발의 연장선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수도권 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성남시를 찾아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선대위 구성을 본격화하면서도 장동혁 지도부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과 서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사탕 10,000원 주시세요. 당 지도부가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선 만큼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일을 잘하시려면 이번 지방선거 어디가 이겨야 됩니까? 경기도는 누가 이겨야 합니까? 경기권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동행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선거 지원에 나서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각계 전투를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함께 경선을 치른 두 후보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선대위 구성에 나섰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선 거리 두기를 택했습니다. 이 정도의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아마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할 역할이 줄어들면서 후보자 중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이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으로 컷오프 여진이 계속되는 대구시장 선거. 본경선에 오른 유영아 의원이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며 보수진영 후보 간 다자구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단일화하겠다. 그건 공당의 자세도 아니고 저는 당에서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제 길을 그냥 걸어갈 겁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는 오는 30일까지 민주개혁진보 5당의 선거연대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로봇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대회 이후 기술 향상과 훈련을 거친 로봇들은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실력을 뽐냈는데요. 인간의 마라톤 세계 기록보다 7분 정도 더 단축시킨 기록을 세웠습니다. 베이징 이필이 특파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나가는 인간 선수들. 첫 주자로 나선 아너사의 샨디엔 로봇은 늦게 출발해 거리가 멀어지는가 싶더니 무섭게 속도를 올려 금세 인간 선두 그룹을 따라잡습니다. 샨디엔 로봇은 팔과 다리만 앞뒤로 움직이는 다른 로봇과 달리 몸통까지 좌우로 흔들며 추진력을 극대화하며 달립니다. 이 로봇은 21km의 하프 마라톤 결승선을 48분 19초로 통과했지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원격으로 조정하면 20%의 시간을 더한다는 불이익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승은 같은 회사의 로봇을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훈련시킨 치티엔 따셩 팀에 돌아갔습니다. 우승 기록은 50분 26초. 지난해 우승 기록을 2시간 가까이 앞당겼고 인간의 세계 기록 57분 20초보다는 7분가량 더 빨랐습니다. 可以迁移到比如说以后一些的工业场景，就好像比如汽车产业一开始也是靠一些比赛去发展起来的。 올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로봇팀의 개수는 105개로 지난해보다 5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출전 로봇들은 모두 사람이 리모컨으로 조종을 했지만 올해는 10대 중 넉 대가 자율주행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마라톤 코스도 평지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잔디밭과 자갈길 등이 포함된 생태공원 도로가 포함돼 로봇의 높은 균형 제어 능력이 요구됐습니다. 让我们的社会公众能够对现代技术的发展有一个近距离的认识。 중국 언론들은 올해 로봇 마라톤 대회가 로봇의 완주 능력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의 로봇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들이 수원 삼성 레전드와 맞대결했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의 등장이 축구 팬들의 추억을 자극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성의 절친 에브라의 준비된 한마디로 막을 연 레전드 매치. 전제합니다. No problem입니다. 전제합니다. 그래도 한 10분, 10여 분 정도는 경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o, 10, 15 minutes. No. How long? 90. 공책에 그려진 선발 라인업이 실제 운동장에 펼쳐진 압도적인 장면에 맨유와 수원 레전드들이 현역 시절 모습과 교차되며 등장해 축구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정지 사고로 쓰러졌던 신영록도 재활 끝에 수원 코치로 나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초반은 수원이 주도했습니다. 전반 8분 데니스의 침투 패스를 산토스가 마무리해 맨유 골키퍼 반데사르를 뚫어냈습니다. 염기훈은 1대1 기회에서 반데사르와 비디치의 벽에 막혔고 파비우의 슛도 연달아 골대를 벗어나는 등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후반 38분 주장완장을 찬 박지성이 투입되자 큰 환호가 터져나왔고 기대 이상의 움직임으로 탄성을 자아냈지만 결국 수원 레전드의 1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프로야구에선 LG가 선두 삼성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시즌 두 번째 등판에 나선 삼성 선발 원태인을 조기 강판시켰습니다. 0대0이던 4회 LG 오스틴이 경기를 흔들었습니다. 삼성 우익수 김헌곤이 공을 놓친 사이 3루까지 내달렸는데요. LG는 곧바로 오지환과 천성호 그리고 박동원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면서 단숨에 석점을 달아났고요. 이어 이영빈의 내야 땅볼때 천성호까지 득점해 4대0이 됐는데요. 이때 삼성 원태인이 이루수 류지혁에게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홈에 승부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원태인은 복귀 두 번째 경기에서 5회를 채우지 못한 채 4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두산 선발 최민석은 오늘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3회 김도영을 병살타로 처리한 데 이어 5회도 또 한 번 김도영을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6이닝 2실점으로 시즌 3승을 거뒀습니다. 한화 강백호가 3회 안타를 치고 나가다 갑자기 넘어졌는데요. 다행히 부상은 피한 강백호. 이후에도 안타 2개를 더 보태 3안타 2타점으로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K리그 울산의 허율이 시즌 첫 골로 팀의 5대1 대승을 도왔는데요. 홈팬들에게 7개월 동안의 골 침묵을 사과하는 세리머니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같이 내려가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20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새벽부터 흐려지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린 뒤 차차 개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4도, 안동 10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9도, 대구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은 날이 많겠고 수요일 제주도, 목요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전쟁에 대해 허세를 부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선 두려움과 싸우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쟁은 리얼리티 쇼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전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은 처절한 현실입니다. 현실이 쇼와 다른 점은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